안녕하세요. 성문의 문주입니다. 주말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십니까? 또 내일부터 새로운 또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1월달 시장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혹해서 몰빵 매매하지 마시고 충분히 시장을 조금씩 두들겨 가면서 해야 될 시점이니까 절대로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늦은 관계로 간단하게 종목을 좀 빨리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주말이라 주말에는 될 수 있으면 여러가지 이슈 종목과 지난 시장의 강한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다 두루두루 봐야 되기 때문에 뽑는 종목 수나 뽑는 테마주 또 여러가지 관심주들이 좀 나름대로 포괄적으로 좀 뽑아 놓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 다음주 시장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좋겠죠. 이슈주부터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뻔히 아시는 정치 테마주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방금 MBC에서 방송이 끝났습니다만은 김건희 씨의 육성 파일 거의 나왔습니다만 그 여파가 내일 사실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자세히 너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윤석열 관련주가 더 관심을 받을지 이재명 관련주가 더 관심을 받을지 그다음에 또 안철수 관련주가 중간에서 덕을 취할지는 시장의 흐름을 봐야 되겠죠. 안철수 관련주에서는 까뮤나 써니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재명 관련주가 많이 뜬다면 이스타코나 그리고 코이즈 같은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죠. 윤석열 관련주는 요즘에는 웹스나 이스타코 윤석열 웹스나 다른 종목 특별히 보이는 종목은 없네요. 웹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테마주들은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자, 대선 주자들의 정책주가 나오는 것은 관심 있게 봐줘야 되죠. 지금 대선 정책주로 좀 보고 계시는 코아스나 크라운 혜태홀딩스, 크라운 제가 이런 애들이 시간에 금요일날 상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령 얘네들이 그날 당일날 단발로 끝날지언정 더 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책주는 관심있게 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자기들이 낼 수 있는 여러가지 많은 안들을 내놓을 겁니다. 예를 들면 가상자산 같은 것도 이제는 풀겠다라는 그런 말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봐줘야 될 것이고, 그래서 뭔가 시장에서 좀 받아줄 수 있는 재료가 담긴 키워드라면 관심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금요일날 시장에서는 일단 군사보호구역 해제라는 그런 키워드로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있으니까 당장 내일에 가장 관심있게 볼 것은 금요일날 시장에 장하고 있는 종목들이 과연 월요일 시장에도 장을 할까? 라는 것을 먼저 그 강도를 봐야 되겠죠. 버리버리 하면 새롭게 올라오는 애들이 당연히 자리를 차지하겠죠. 그 점을 파악을 하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어제의 강자와 오늘의 강자를 빨리 구분을 짓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저 먼 타구에서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저렇게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떤 정책적인 아니면 수출이나 그런 쪽으로 경제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어떤 실리적인 것을 추구가 된다면 효과는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소 협력, 탄소 협력 그런 게 나오니까 방산 쪽도 있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겠죠. 종목들이 많으니까 보통 이런 것은 예를 들면 키워드를 뽑을 때 같이 지금 방안을 해서 방안이 아니고 같이 이 회의에 참여를 하고 있는 수행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행 경제인들이 같이 참여한 경제인들이 있는 회사면 더 좋죠. 예를 들면 수소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두산 퓨얼셀 사장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 두산 퓨얼셀을 먼저 봐주는 것이 좋겠죠. 그런 요령으로 보시면 더 좋지 싶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협상이 썩 좋지가 못하고 상당히 좀 더 나쁜 형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관련주로 해봤자 GSE나 SK가스 이런 애들밖에 지금
관심을 안 받고 있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같이 놓고 한번 보시고요. 꿀이 가격이 상당히 지금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챙겨놔야 되죠. 뭐 대창이나 뭐 서원 같은 종목 이런 것도 미리미리 챙겨놔야 되겠죠. 신라젠이 18일날, 내일이 17, 18 화요일날 상편이 뭐 결정이 나겠죠. 그러면 그 뒤에 이제 뭐 어떤 절차가 남을 텐데 뭐 대부분 다 호의적인 시각을 가지고는 있더군요. 근데 뭐 알 수는 없죠. 현재 얘가 상장을 유지가 된다고 결정이 되면 뭐 그나마 관련 있는 회사는 지금 뭐 신라전에 M2M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얘는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죠. 14일날 거래 정지가 됐죠. 파산 신청서로 거래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공시를 내고 뭐 회기를 채워가지고 내일이라도 정상적으로 돌아갈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18일 날에 연놈하고 같이 붙여놓고 신라젠하고 같이 흐름을 보는 게 좋겠죠. LG 에너지 솔루션, 뭐 LG 솔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말을 하는데 요 관련주들이 반응이 좀 많이 뜨겁죠. 결론적으로는 따지고 보면 중국의 업체와 지금 LG 솔루션 업체의 시중 차이가 나 참 많이 나거든요. 근데 주로 중국 애들은 그 중국의 대표 기업은 중국 자국 내에서 일어나는 매출이 대부분 많지만 뭐 LG 쪽은 그렇지가 않죠. 뭐 유럽, 미국 다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보는데 오히려 시총은 낮다. 그리고 유통 물량이 거의 없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고 아주 증시 최고점을 찍는 경이로운 관심을 이번에 보여줬기 때문에 다른 관련주들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같이 봐줘야죠. 뭐 이제 봐줘야 되니까 현재 그런 관련주를 해가지고 좀 관심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뭐 지금 대부 마그네틱 같은 경우도 그런 관심주로 좀 올라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TSI는 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도 드렸고 지금도 아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이 정도 돼서 이야기했죠. 가지고 있을 건데 내일 관심주에 한번 보도록 하죠. 또 애플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특별한 재료가 없기 때문에 어떡하든 조금이라도 역히는 것이 있다면 비록 완전히 와닿는 재료는 아니지만은 기대감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는 어떤 이슈라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 연초에 들어와서 지금 1월달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시장은 결코 그대로 공멸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데서 또 어떤 밥그릇을 찾아내고 또 먹거리를 찾아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거는 별거 아닌데 아이고 저런 거 가지고 돈이 되겠어? 라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항시 잘 보셔야 된다는 거. F가 관련주도 많은데 남대로 매일매일 정리를 쭉쭉 잘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내일 관심 종목에서 몇 종목만 보도록 하죠. 오토엔하고 DB금융 스펙시프는 목요일입니까? 상장일이 신규 상장을 하죠. 목요일 할 때는 20일날 잘 체크를 해 놓으시고 적어 놓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여러가지 나온 주말에 나온 이슈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문제는 너무 많아도 안 좋다는 겁니다. 너무 많아도 이게 관심 종목만 정신만 없을 뿐, 물론 그 중에는 잘 맞아 떨어지는 종목도 있겠지만은 또 잘 맞아 떨어져서 크게 가는 종목이 있는 것보다는 잘 안 맞아서 그냥 비리비리하게 있는 종목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압축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슈가 많고 또 다들 이슈가 그럴듯한 포장을 하고 있다면 굉장히 정신만 좀 사나울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아침에 빨리 자기의 방향을 빨리 잡아야 되는 것, 그것을 자꾸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이슈 관심 종목들은 내일 한번 나름대로 본인이 관심이 가는 것을 보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럼 내일 공략 종목 중에서 한번 봅시다. 아까 말했던 애플 관련주나 그리고 LG 솔 관련주든 또 한 번씩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알로코 같은 경우는 LG 엔솔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상한가는 못 갔지만 한번
고점을 띄워주고 놀다가 쉬고 있는데 시간에 5% 정도 더 올려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LG솔의 영향이 상당히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시간에 많이 올려놓은 종목은 항시 진입을 할 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너무 높게 잡힌 종목은 먹어도 먹을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분할로 대응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시가가 높다 그러면 기다려서 분할로 최소한의 3번 정도 분할을 해야 잊지 마시고요. 지아이텍 이놈은 조금 제 나름대로 점수를 주고 싶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크게 상승한 폭은 없고 역시 LG 엔솔 관련주로 지금 분류는 되어 있지만은 크게 흐름을 잡아주고 있지는 않아요. 단가는 26,100원 나쁘지는 않고요. 시간에서는 1.9%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시가도 오르지 않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도 많이 있지만은 이 두 종목 정도로 압축을 해서 보죠. LG 엔솔 관련주는. 그리고 나라 M&D와 화성 RNA는 애플카 관련주로 내일 한번 봅시다. 나라 M&D는 계속 애플카 관련주로 좀 관심을 받았지만 맺어주지를 못했죠. 즉 상한가를 탁탁 쳐주던 맛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을 좀 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할 때 상한가를 딱 쳐주고 맺어주고 찔러주고 또 주고 이런 종목들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잘 맺고 끊어주지를 못하면 다음을 공략할 때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자, 다른 종목들도 많이 힘을 쓰고 있는데 나라 M&D 시간에서 4% 정도 올려놨습니다. 만약에 이런 종목들은 4, 5%에서 바로 올라갈 확률이 좀 많습니다만은 요즘 시장이 그렇게 쓱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않아요.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시고요. 화성 RNA는 이놈은 지가 좋아서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시간에서 화성 코퍼레이션 시간에 상한가를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놈의 흐름을 잡고 같이 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어차피 화성 코퍼레이션까지는 같이 보세요. 화성 RNA하고. 그래서 코퍼레이션 밑에 아래에 붙여놓고 시가가 차라리 조금 1% 2% 정도 차이가 밖에 안 난다면 차라리 화성 코퍼레이션 향이 좋겠죠. 하지만 시가 갭이 좀 많이 난다면 8% 이상 이 정도 난다면 화성 RNA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두 개의 모습을 보고 좀 아시겠지만은 자 비슷한 흐름을 보이시니까 잘 보시고 삼성 스펙 4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러면 해성 2루입니까? 그런 애들이 툭툭 한 번씩 상한가를 쳐주죠. 시장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다들 벌벌거리고 재료에 대한 믿음이 없고 이슈에 대한 불신임이 일어나면 이런 스펙주에 관심이 몰릴 수 있으니까 삼성 스펙 4호 같은 경우나 또 끼가 상당한 종목이니까 다른 것을 모두 째고 놓더라도 끼가 큰 놈들은 항시 잘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놈들이 시간에 4%를 지금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심 있게는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종목을 선택을 할 때 이거 어떻고 저거 어떻고 이런 거 생각하면 매매의 다양성이 많이 부족해집니다. 나는 시총이 좋은 놈만 해. 나는 500원 밑으로 안 해. 나는 재무제표 좋은 놈만 해. 물론 그런 거 다 따지고 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우선 더 감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시장의 흐름을 빨리 쫓아갈 수 있는 그 감각적인 능력. 하루 아침에 땡 했을 때 시장의 판세를 빨리 읽어볼 수 있는 감각적인 능력. 그런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위험성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0.5% 1%를 주고 탁 잘라줘도 도망 나오는 그런 모습. 장권 나오면 한 20% 가까이 들어가 있죠.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걸 좀 잊지 마시고 매매하는 방향이나 매매하는 방법은 다 틀립니다. 100명의 사람이 100가지 방법으로 하지요. 그래서 어느 것이 옳다는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나쁘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는 거겠죠. 정치 테마주는 까무 ENC나 코이저 이 두 종목만 한번 보지요. 그리고 아까 웹석 같은 종목도 같이 끼워 놓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들은 따로 언질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반도체
현대하고 뭉쳐가지고 자기 드림팀을 만들어 보겠다는데 한미 반도체가 굳이 삼보자는 것은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금요일날 양봉을 띄운 것도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번 달에 11월달 말부터 1월달 지금까지 기간이 29만 주 가까이 넣어줘 별로 없었거든요. 좀 의미있게 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래 수급주의 형태로 한번 보자라는 뜻도 있으니까 한미 반도체 잘 봐주시고 현대무백수는 좀 끼가 좋아서 보자는 거예요. 자꾸 들락날락하는 종목이 있다면 뭔가 봐줘야 되거든요. 요즘 현대무백서를 보면 상승세를 자꾸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자주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뭐가 탁 튀어나오지 않으니까 계속 망설이는 그런 모습이죠. 먹고 나와버리고 그러죠. 이런 종목은 좀 관심있게 봐주시고 시간이 2.9% 올려놨으니까 얘가 만약 갈 거라고 하면 죽을 거라면 얼마 못 가서 그냥 자기 스스로 힘이 빠져서 이렇게 툭 깨고 내려 죽어버립니다. 다시 지자리로 돌아오죠. 근데 가려고 한다면 여기서 또 양봉이 나오고 둘째 양봉이 나와서 이걸 돌파를 하는 시점이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자꾸 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트릴리온은 어차피 이런 단어 탈모 관련주죠. 지금 탈모 관련주 시장에 상한가를 가 있습니다. 하이로닉이. 그 앞에 다른 탈모 관련주도 많죠. TS 역시도 상한가를 가고 하루 쉬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목이라면 그리고 끼가 있는 종목이고 수급을 가져다 주는 종목이면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이로닉하고 같이 딱 붙여놓고 하이로닉 영 모습이 안 좋으면 또 따로 떨어져 나갈 수 있으니까 같이 붙여놓고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하이로닉과 상관없이 또 트릴리온 혼자서 또 난리를 필 수가 있겠죠. IA 한번 봅시다. 자, 시간이 1.7% 올라 있는 종목입니다만은 이놈도 수급 개념으로 한번 보죠. 여러분들 잘 아는 지금은 얘도 뭐 예전에 다 전기차라 이름을 알려져 있지만 지금은 거의 반도체 수준으로 지금 이제 돌아가는 전력 반도체 그런 개념에 지금 회사 체질이 바뀌어져 가는 것 같은데 보면 외국인이 근래에 없던 물량을 170만 주를 넣었습니다. 오른 폭은 5%밖에 안 올랐거든요. 기간도 11만 주를 넣었고요. 금요일날 이런 건 좀 봐줘야 되거든요. 대표적인 이런 식으로 볼만한 종목 제가 기세주에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코이즈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뭐 이재명 하면 한번 코이즈만 보시면 되겠죠. 코이즈는 뭐 제조가 다양하죠. 뭐 2차 전지도 있고 에디슨 EV는 조금 음봉을 줄 때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양봉 때는 조금 손을 대지 마시고 그래서 받아주는 스타일로 이 정도에서 받아주는 스타일로 조금 눌러주고 하루 이틀 놀다가 한번 보자 라는 의미로 봅시다. 서둘 거는 아닙니다. 자, 내일 관심 종목은 대충 이렇게 보았고 다음 주 한 주를 전체로 볼 기세주를 한번 내가 또 간단하게 뽑았는데 꼭 참조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잘 잡은 기세주 한 종목은 한 달을 편하게 했지요. 이때까지 대부분 마그네틱은 일단은 기세를 끼우다 있다가 하루 쉬고 있죠. 쉬고 있습니다. 근데 단가가 69,000원 좀 센게 좀 그렇습니다만 뭐 요즘에는 단가 센 놈이들이 잘 나가죠. 살아나면 이런 것들 옆에 가만히 놔두고 있다가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액션을 취해줄 때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전에는 손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 정도에서 가지고 있었다면 그러면 뭐 그거를 부른다고 하지만 새롭게 들어가는 사람은 굳이 그러할 필요가 없거든요. 뭔가 액션이 나올 때까지는 가만히 두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돌파 고점이 아주 짧으니까 관심 있게 보고 계십시오. 주성 엔지니어링은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 하나였죠. 죽지 않고 계속 가고 있죠. 그죠? 죽지 않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참 나쁘지 않은 흐름이거든요. 안정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만원대를 넘어서는 이 시점부터 시작해서 이 2만원대를 돌파한 이 시점까지가 얘한테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2만원대를 잘 지지를 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제가 뭐 주성에 그전 때도 말씀을 이 종목은 여러 말씀을 드린 종목이라 뭐 굳이 크게 말씀드릴 건 없고, 새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나는 좀 더 비싸게 주고 살게, 더 비싸게 주고 사서 나 더 비싸게 주고 팔 거야, 그렇게 하시면 되죠. 예. 즉 제가 말한 것은 나는 저점에서 잡아, 나는 바닥에서 잡아, 잘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고점에서 잡았어, 난 좀 더 비싸게 주고 잡았어. 자, 차이는 둘 다 극명합니다. 진입 시점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둘이서 매도를 했습니다. 둘 다 똑같은 1000만원을 했다고 쳤을 때, 이 사람은 바닥에서 잘 잡아놓고 나는 30% 먹고 나왔어. 큰 수익이죠. 야는 고점에서 잡았지만 난 200% 먹고 나왔어. 다 사람마다 틀리겠죠. 그래서 어떤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응 능력과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급등주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회원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승부를 걸 때는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저희들이 모아텍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날짜에 종가배당 개념으로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자, 이 날짜에 거의 19%까지 찍어줬거든요. 19.2%까지. 다 무섭지요. 급등을 했다가 안 그래도 한번 시세를 띄워주고 내려온 종목인데, 그래서 똑같은 종목을 해도 어떤 사람은 5% 먹는 사람, 10% 먹는 사람, 15% 먹는 사람, 19% 찍는 사람 다 틀린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것을 승부를 걸 줄 아는 것. 여러분, 금요일에 나왔던 미션 종목 중에서도 보면 고이저 같은 것도 대단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못 들어갔지, 고이저도 상당히 좋았죠. 마이너스 9%까지 밀렸다 고가가 19% 아닙니까? 그게 30%짜리가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건 좀 아쉬웠어요. 그때 다른 종목만 좀 진행을 안 했으면 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 미션 종목으로 나왔지만은 공략을 못했던 점이 좀 아쉬웠죠. 로스웰은 저희들도 같이 공략을 했는데, 이 로스웰도 그때 같이 나왔던 종목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로스웰과 고이즈는 같이 움직일 때는 같이 가거든요, 스타일이. 왜냐하면 어떤 뭐 재료성을 떠나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놈들끼리 있는끼리 서로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보십시오. 거기다 흐름 형태가 비슷하죠. 그래서 고이저 같은 것도 사실은 저희들 같은 경우도 뭐 한 5% 더 주고 들어가세요. 저가가 마이너스 8.7%. 저희들은 요 보합 근처에서 들어갔습니다. 돌파할 때. 이건 이제 돌파 매매였죠. 그래도 충분하게 19%까지 수익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종목을 할더라도 승부를 걸 때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강건하게 밀어붙여야죠. 어느 일정 수익까지는 탁 끌고 가면서 한 방에 통수익을 탁 먹는 매매가 좋지, 들어갔다가 3% 먹고 5% 먹고 그러면 아쉬워서 자꾸 배가 안 부르니까 속에 간에 안 차니까 또 들어간다. 그러면 또 다치거든요. 그냥 가더라도 그냥은 안 가거든요. 항상 지 흔들고 이러는데 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프로 모은 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은 여러분들도 한번 참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승이 잘 봐주시고, RF세미는 돌파보다는 받아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 이 지점에서 한 번 더 받아줘서 시간을 좀 주는 종목으로 합시다. 그래서 상방 쪽으로 자가를 깔아주고 살아난 쪽으로 해보자. 서둘 거는 없습니다. 다음은 UV벨룩스 한번 봅시다. 자, UV벨룩스는 이건 뭐 살아나면 따라가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손대지 마세요. 미리 선빵을 때리지 마시고, 즉 뭐 내일 약간 양모양이 나와서 이렇게 끝이 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된다면 내일 같은 게 종가로 들어가야 좋은 것이고, 중간에 들어가면 여기서 들어가면 많이 시달리니까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럴듯한 액션이 나오기 전까지는 손을 대지 마세요. 하나의 약간 이것보다 좀 더 굵은 양봉이 나오고
이 고점을 돌파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아예 이 고점을 돌파를 할 때 들어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고점이 그렇게 멀지가 않죠. 양봉이 내일 조그만 게 나오고 그 다음날 양봉 조그만 게 나와줘도 이제 그 다음날 바로 돌파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폭이 높지 않은 것, 폭이 크지 않은 것은 신경 써서 잘 봐주셔야 합니다. 시그네틱스는 지금 가지고 계신 분 없으시죠? 대부분 다 팔아먹었을 겁니다. 이 정도에서 진행이 됐으니까. 안 죽으면 또 해야죠. 안 죽으면. 여기 2500엔 글자도 잘 나와 있으니까 이쪽 부분을 잡아주시고 살아나면 또 홀딩 해야죠. 고점의 끝은 없는 겁니다. 주식의 끝은 없죠. 100% 200% 올랐다, 50% 10% 올랐다고 거의 많이 올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틀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0%도 가고 10,000%도 가는 종목들이 나오는 거겠죠. 시그네틱스도 나쁘지 않죠. TCC 스틸 역시도 요즘 잘 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가지 재료가 많이 섞여져 있고, 따지고 보면 증권사에서 나오는 초저평가된 종목이다, 이런 말이 가장 큰 키워드로 작용이 됐을 것이고, 거기에 힘을 입어서 기관들도 좀 사주고 외국인도 좀 사주니까 이제 힘을 더 받고 있는 상태지요. 시간에서는 오른 건 없습니다. 이런 종목은 이 양봉 하나가 큰 폭은 아니지만 6%짜리 양봉 아니면 6.6%, 그러면 이 정도면 약간은 뿌리는 박아줬다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5, 6% 준다고 생각하고 나쁘지만 하면 들어가면 나쁘진 않죠. DSI는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이니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거를 반드시 불러야 될 종목이죠. 이 날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날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을 안고 있으면 반드시 그거를 불러야 될 종목이라고, LG 엔솔 관련주니까 잘 보시라고 했는데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엠플러스는 엊그저께 한번 했던 종목이죠. 아마 대보하고 비슷하게 같이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놈은 대보하고 같이 붙여놓고 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흐름 상태를 보면 대보와 엠플러스는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놈은 그런데 시간에 0.5%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엠플러스가 먼저 가면 대보도 같이 봐주셔야 되고, 대보가 먼저 가면 엠플러스도 같이 봐준다 라는 마인드로 같이 보십시오. MS 오토텍은 여러분도 아주 잘 아는 종목이니까 굳이 표는 안 달겠습니다. 단지 시간에 2%도 올려놨다는 것이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 종목은 아직은 뭐가 터지고 나올 그런 종목은 아니니까 조금 흐름을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즉 오늘 양봉 한 개는 더 나와주는 쪽으로 해주는 그런 전략이 좋겠죠. HSD 엔진 이놈이나 좀 야리꾸리합니다. 많이는 당권에 있거든요. 많이는. 근데 흐름은 아주 잡스러운 흐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기관들이 무한 사랑을 지금 점점 더 물량을 더 집어넣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뭔 이유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흐름 자체는 썩 그렇게 쟤네들 흐름을 잡고 들어가기에는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비싸게 주더라도 뭔가 탕 터질 때 들어가는 게 좋은데 참 애매해요. 그래서 그냥 가장 단순한, 뭔가 어지럽고 정신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가장 단순한 거, 차트 지표나 가격 지표나 그라운드 지표나 이런 걸 보면 좋겠죠. 따지고 보면 지금이 12,000원짜리 아닙니까? 그래서 10,000원을 딱 기준점으로 잡아가지고 10,000원을 안 깨면 그냥 가만히 들고 있고, 10,000원을 깨면 그냥 나오자, 이런 아주 단순한 매매가 오히려 더 훨씬 편하고 좋을 수 있습니다. 잘 진입을 했는데 운 좋게 양봉이가 툭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애들은 가만히 들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깨고 내려앉습니까? 10,000원을? 그럼 팔고 가만히 있으면 되죠. 언제? 또 10,000원을 치우고 올라갈 때 들어가면 되니까. EM텍은 금요일날 나갔던 미션 종목이기도 하죠. 자, 우리가 생각대로 양봉이 탁 하나 나왔습니다. 예쁘게, 그죠? 그러면 홀딩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죠? 자, 홀딩을 했는데 시간에 0.5% 나왔습니다. 자,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는 분들은
이렇게 새로운 신세로 향해서 가는 종목을 그냥 가만히 내두면 안 되겠죠. 야, 저 고점이니까 못 들어가. 그래서는 안 되지요. 고점이지만은 더 잘 갈 수 있다면, 더 강한 놈이라면 나는 도시락을 싸들고도 가겠다 라는 마인드로 봐줄 필요성은 있죠. 나는 바닥에서 잡아서 이렇게 먹고 있어.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예. 하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그래도 나는 좀 비싸게 주고 사서 비싸게 주게 팔겠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대응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주말에도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1월달 들어와서 제가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1월 1일부터 우리 첫 한 주 동안 이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죠. 이 1년이 출발하는 이 한 주가 안 좋은 해치고는 절대로 좋은 해가 없었습니다. 참 어려운 해가 많이 돌아갔는데 둘째 주도 상당히 어려웠죠. 시장이 상당히 그래서 지금은 절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와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종목에는 절대로 중구난방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컨셉이나 여러 가지의 종목들을 분포도 있게 이렇게 기세주 종목, 내일 기술주 종목이면 기술주 종목, 그리고 관심 있게 볼 정치 테마주 이런 걸 나름대로 정리를 잘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아침에 시장의 판세가 어느 쪽으로 밀어붙인다니 빨리 감을 채고 그쪽으로 빨리 달리기를 해야 그 한 주를 편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잘 인지하시고 내일 또 차분하게 한 주를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늦었습니다. 빨리 인코딩 해가지고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차분하게 시장 바라볼 수 있도록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믿으시면 안 됩니다.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 보고 나서 결정을 하라. 꼭 잊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함문의 문주였습니다.